네, 안녕하십니까. 유철중입니다. 오늘 두산 엘러빌리티 실적 발표 나왔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4조 5,69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해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711억 원으로 12.5% 감소를 하면서 작년 분기보다는 좀 줄었어요. 그렇죠? 작년 분기보다 좀 줄으면서 겉보기에는 뭐 이 매출이 늘었는데 이익이 감소를 해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왜 성과가 안 좋지 하고 의아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분기 대비 확연한 개선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1분기에 비해서 매출은 21.9%, 영업이익은 약 90% 늘어나면서 2분기부터 지금 흐름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나오는 그 두산그룹 전체로 보면은 이번 이 분기 후실적의 흐름 속에서 두산어빌리티가 핵심 축을 담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전에도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여러 번 방송에서 드렸었는데 지주사의 두산의 올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3,5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가 넘게 증가를 했고요. 매출도 5조 3,464억 원으로 16.4%가 늘었어요. 순이익은 2,332억 원, 7.8%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그 그룹 실적 상승은 두산에너빌리티의 호조 덕분이라는 분석이 이미 나왔고, 지금 매출 성장으로 인해서 그룹 실적의 견인을 지금 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미국 시장 동향이랑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줄어든 이유에서 좀 보면 과도기적인 그런 요인과 기저효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한 가장 큰 이유가 작년 대비 변한 수익 구조와 일회성 그 기저효과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너빌리티가 최근 몇 년간 사업 구조를 개선을 해 나가면서 과거에 이제 수익성이 낮았던 그 대형 EPC 프로젝트, 담수 플랜트나 석탄 화력 쪽이죠. 이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낮은 마진 사업들의 종류로 이 일시적인 공백이 발생을 했고 여기에서 일부 자회사의 이 실적 둔화까지 좀 겹치면서 올해 1분기 이익 감소폭이 컸습니다. 실제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425억 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60% 급감을 하면서 이익률도 8.7%에서 3.8%로 뚝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고수익 사업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파서 보면 2분기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 대비 크게 회복이 되었고 회사 측에서도 지금 뭐 매출 증가랑 제품군의 구성 그 개선으로 인해서 1분기 일시적 부진을 2분기에 상당 부분 만회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 영업이익 감소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 기준 실적을 보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의 2분기 매출이 2조 2,076억 원, 영업이익은 1,4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4%, 24%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해서 오히려 본업의 수익성은 향상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국내 원자력 가스터빈 등의 본업 부분의 이익 창출은 늘었지만 연결 실적에서는 해외 자회사 등의 기타 부분의 일시적인 부진이 전체 영업이익 감소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경쟁력 약화가 아니라 회계상의 일시적 요인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2분기 지금 별도 영업이익률이 7% 수준으로 양호했고 또 연결 영업이익률도 1분기보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하면 주주분들께서 우려하실 필요는 크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또 중요한 부분인데 무엇보다 좀 이제 고무적인 그 부분이 매출 성장의 질이 바뀌고 있어요. 에너빌리티가 올해 1분기까지는 과거의 저수익 사업 비중이 남아 있었는데 2분기부터는 뭐 제가 이제 여러 번 그 유튜브 방송에서 분석을 해드렸지만 원자력, 가스터빈, 뭐 신재생 이런 고수익 사업이 매출 전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 측에서도
고성장 사업 매출 비중이 1분기에 54%에서 점차 상승을 하면서 연말에는 이제 78%까지 확대될 전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어, 하고 계셔야 되고 이게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매출의 구성의 이익 기여도가 크게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가에도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실제 또 올해 2분기 매출 증가분도 대부분 뭐 아랍에미레이트 쪽, 그다음에 베트남 이 해외 가스 발전 그 프로젝트 착수에 따라서 고마진 장비 공급 증가해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베트남의 오몬 4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 그다음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의 발전소 확장 사업 등이 대규모 기자재 공급 계약을 따내면서 2분기 매출에 일부 반영되기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질적 성장 덕분에 2분기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 턴어라운드를 했다고 보고 영업이익률도 개선세로 돌아섰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주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수주도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올 상반기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 금액이 3조 7천억이 넘죠. 3조 7천억 원이 넘고 전년 동기 대비 뭐 거의 10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과 동남아 지역에서 대형 가스 발전소 프로젝트를 연이어 따낸 부분.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지금 수주 잔고가 상반기 말 기준으로 16조가 넘어가요. 그래서 작년보다 1조 3천억 원 정도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수준으로 지금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향후에 매출로 인식될 그 일감들이 그만큼 이제 두텁게 쌓여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주 잔고들을 감안을 할 때 현재 매출 규모는 몇 년간 지속 가능한 성장 추세를 보장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어요. 그리고 더욱이 이 수주를 보면은 대부분이 과거의 석탄화력처럼 마진이 낮은 사업이 아니라 가스터빈 뭐 원자력 그다음에 뭐 발전소 기자재 이런 비교적 수익성이 높은 분야라는 점을 중요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인데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회사랑 시장 모두 지금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죠. 예, 뭐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가 하반기에도 개선세가 이어져서 연간 계획을 달성할 것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이 제시했던 그 올해 수주 목표 10조 7천억 원도 체코 쪽에 이제 신규 원전 사업을 비롯해서 유망 프로젝트 수주로 무난히 달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체코 정부에서 작년에 한국을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었고 최종 계약이 최근에 이제 확정이 되면서 약 25조 원 규모에 달하는 그 대형 프로젝트가 가시화가 되고 있죠. 이 사업에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도 협력을 하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형 원전 주기 공급을 책임질 핵심 업체로 참여할 가능성이 기대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국내외 원전 사업에서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현실화가 되면 하반기부터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 체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제가 이 두산 커뮤니티 방송을 채널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게 2만 원 전이었죠. 19,000원에서 2만 원 초반대 이제 처음 안내를 드렸었는데 뭐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고 또 일부 수익 실현하고 계속 물량들을 더 보유하고 또 조정 시에 이제 또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뭐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관세 얘기나 트럼프 이제 뭐 이런 행동 지침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큰 또 수익은 우리가 또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의 관점과 저의 관점 분명히 교집합이 있을 겁니다. 그 교집합을 좀 도움 삼아서 투자의 관점을 잡으시고 언제나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를 하실 때 몰빵 투자는 절대 금물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할로 해서 이런 펀더멘탈을 보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뭐 앞전부터 계속이죠. 예, 원자력 지금 가스터빈의 이 성장축 중심으로 이익률에 대한 그 개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세에 진입할 것이라는 그런 또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실적 둔화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실적 둔화는 이제 상반기까지의 일시적인 현상에 가깝고 하반기부터는 질적뿐만 아니라 양적 성장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그리고 고부가 가치 이 수주 물량이 매출로 또 잡히고 비용 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작년 수준에 근접을 하거나 그 이상을 보수적으로 봤을 때 노려볼 수가 있고 4분기에는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뚜렷한 이익 증가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연간으로도 지금 영업이익 목표 달성은 무난하고 또 어닝 모멘텀의 재가동으로 해서 투자 매력도 역시도 저는 식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또 에너빌리티 목표가를 지금 또 크게 말씀을 잡았어요. 말씀을 좀 드려왔었는데 8만 원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에너빌리티를 자세히 보면은 미래를 밝게 해주는 요소로 해외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의 정책 변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으로 원전 르네상스를 지금 진행을 해서 화두에 오르고 있고 또 5월 말에 이제 얘기를 했죠. 2050년까지 미국 내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 4배 400기가와트로 이 확대를 하겠다는 행정명령의 서명을 또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일어난 일이고 이거를 위해서 원자력규제위원회 그 허가 절차도 간소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연방 토지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을 하면서 우라늄 채굴, 뭐 농축을 이렇게 확대를 하는 그런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를 시키고 있어요. 목표대로라면 향후 25년간 1기와트급 대형 원전 약 300기예요. 300기를 신규 건설을 해야 합니다. 이거 초대형 프로젝트예요. 1979년도에 미국의 스리말섬 원전 사고 이후에 사실상 멈춰 있었던 미국의 원전 건설이 거의 뭐 반세기 만에 이게 재개되는 셈이라서 세계 에너지 업계가 지금 주목할 만한 그런 사건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되게 높고 물론 뭐 이제 이런 구상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할지는 뭐 미지수라고 좀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미국의 민간 전력 회사들이 지금 보면은 경제성을 따져 움직이는 시장이죠. 근데 현재 지금 아직까지는 보면은 천연가스나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단가 경쟁력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형 지금 SMR 뉴스케일 파워를 또 예로 들 수가 있죠. 이 스타트업 기술 개발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AI 이 시대의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24시간 무탄소 전원에 대한 그 선호 등 뭐 긍정적인 요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로 이제 특히 신규 원전 인허가 기간을 18개월로 다운을 시켜 버려서 단축을 시킨 만큼 그동안 이제 지지부진했던 차세대 원전 프로젝트들이 이제 속도를 낼 가능성이 매우 커요. 앞으로. 예. 그리고 실제로 행정부에서도 지금 트럼프 쪽에서도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이라는 그 대담한 목표로 또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실현이 된다면 오랫동안 이 정체가 되어 있던 그 한국 원전 산업계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그렇게 또 보입니다. 왜 이게 이거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게 여러분들 미국의 원전 정책이 한국 기업의 호재냐면 미국이 30년 넘게 지금 원전 건설을 해오지 않아서 관련 공급망이 상당 부분 지금 뭐 아예 붕괴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 기업 중에 하나로 말씀드리자면은 웨스팅하우스조차도 지금 오랜 공백으로 인해서 신규 원전 프로젝트들을 수행을 하려면 한국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필수적이에요. 지금 실제로 또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폴란드 등의 이 해외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뭐 이 두산에너지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뭐 한국전력기술 등의 한국 기업들과 손을 잡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뭐 엑스에너지 최첨단 SMR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부품 공급이랑 제작 협력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시면 저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2만 원대부터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뭐 3배 넘게 올랐습니다. 처음 채널에서 안내드린 이후로. 그쵸? 3배 넘게 오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미국이
지금 원전을 대거 짓겠다고 전 세계적으로 공표를 하고 나선 상황 자체가 한국 원전 산업의 호재입니다. 예, 호재고 저는 이제 이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뭐 관세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왈가왈부하실 필요 없어요. 관세가 뭐 25%, 뭐 50%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뭐 이제 뭐 미팅을 잘 못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오가고 있는데 일단 좀 장기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칼을 쥐고 있습니다. 예, 저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한국 간에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이 원전 동맹이 조금씩 강화가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핵심 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주가 2만 원대부터 말씀을 드려왔던 거예요. 그렇죠? 예전 방송에서. 미국 내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시작될 경우에는 그때 당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두산은 원자로 용기, 뭐 캐스크, 증기 발생기, 터빈, 이 중후반에 대해서 이제 장대한 그런 설비 공급에 세계적인 강자로서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런 지금 움직임이 계속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또 지금 글로벌 원전 수요의 부활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에너지 안보랑 탄소 중립 이슈로 인해서 원전 재평가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뚜렷하고 한국이 2009년도에 이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4기 수출 이후에 오랜만에 체코 원전 수주에 승기를 잡았고 그렇죠? 이거 뭐 최근 뉴스에도 이렇게 나올 정도죠. 7월 달 뉴스에도 해외 뉴스에도.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폴란드 등의 다른 국가들도 한국과 원전 협력을 지금 실제로 모색 중에 있어요. 그리고 또 러시아의 원전 수출이 제재로 제약을 받고 있고 중국은 안전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견제받는 상황에서 사실상 길이 없거든요. 한국과 미국의 원전 동맹은 여러 나라의 이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사실상의 글로벌 원전 OEM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요. 세계 각국의 원전 건설 붐이 또 이제 한번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터져 나올 경우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 파이프라인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하급수적으로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분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 장고를 보유하고 있고 체코 원전 계약 성사 시에는 뭐 이거는 사상 최고의 실적도 가능할 전망이에요. 지금 뭐 그렇게 된다면은 뭐 앞으로 지금 뭐 체코뿐만 아니라 난리 나겠죠.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또한 산업 지형을 바꾸는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광범위한 이 수입관세 부과를 공언을 하면서 일부 국가의 뭐 10%, 25%에 달하는 고율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50%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한 조치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두산 밥켓 얘기 이게 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 방침을 밝혔고 두산 맵켓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그 건설 중인 멕시코 소형 로드 공장에서 차질이 또 우려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밥켓이 북미 시장 재고 조정 등의 이 대응으로 일시적 실적 감소를 겪었으나 다행히 관세 리스크는 제한이 될 가능성이라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사업 같은 경우에는 B2B 플랜트 중심이라서 이런 그 수입 관세에 대한 영향권에서는 비교적 거리가 먼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미국이 중국 등의 경쟁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관세나 수출 통제 정책을 강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발전 설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상대적 그 경쟁력은 높아지는 효과도 또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그 보호무역 기조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중립적이거나 일부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과 중동 등이 또 중국산 설비보다는 한국산 설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또 최근에 보면은 중동 발주에서도 한국 두산이 중국 경쟁사를 누르고 수주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세계 정세 변화가
두산 에너빌리티에게는 지금까지 이악 물고 쌓아온 그 노력 그거에 대한 그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 공시 내용들이랑 뭐 2분기 영업이익 1,425억 전년 대비 12.5% 하락 이거 감소라는 숫자만 보면은 실망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투자를 뭐 하던 안 하던. 이 내면에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랑 새 성장 동력 확보 노력이 자리해요. 이 안에는. 그리고 이제는 그 결실이 가시화되는 그 전환점에 서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수주잔고 16조 원 시대를 연 두산에너빌리티가 하반기부터 높아진 매출 총이익률, 그다음에 이제 개선된 현금 흐름을 저는 주주들에게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회사 측에서도 지금 뭐 얘기하는 게 스스로도 얘기를 했죠. 예, 뭐 하반기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고 자신 있게 밝히고 있는 만큼 뭐 투자자분들께서도 뭐 이건 본인의 판단이겠지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지금 수차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기술력과 글로벌 신뢰를 쌓아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쌓아놨어요. 어마어마하게. 이제는 뭐 가스터빈, 원자력, 신재생,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자로 이 SMR, 그다음에 유스케일 외에도 이제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장의 3, 사각층에 지금 사각축으로 넘어갔는데 이걸 앞세워서 새로운 어떤 그 도약을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정성 있게 실력을 쌓은 기업은 결국에는 성과로 보답한다는 것을 두산에너빌리티가 증명을 해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분기별 실적이 개선이 되고 국내외에서 좋은 소식들이 더해지면 뭐 현재 주주 여러분들의 답답함이 사실 없죠. 지금 뭐 2만 원대부터 6만 원까지 얼마 만에 올라왔습니까? 1년 좀 됐나요? 그렇게 제가 지금 처음 방송을 했던 것도 한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궁금증 이런 뭐 그런 그 걱정,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봐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지않은 미래에 개선된 실적 숫자로 이 주주 여러분들과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그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에너빌리티가 굳은 의지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함께 지켜보면서 뭐 응원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이렇게 또 싱가포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적 발표와 동시에 또 정보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 그리고 좋은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구독자분들에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특별한 정보들 직접 뛰면서 제공을 해드리는 윤철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뭐 지금 한국 날씨 많이 덥죠, 한국도. 여기도 지금 많이 더운데 열심히 지금 뭐 뛰고 있습니다. 뭐 H&M도 방문을 해서 권혁장님도 만나보고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들, 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오션, 두산에너빌리티 여러 가지 기업들 뛰어서 실제로 관계자분들 만나보고 또 궁금한 부분들을 또 정리를 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또 이렇게 또 정리를 해서 계속해서 방송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